반갑습니다. 교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데도 현재 무엇보다 종교,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정부 방침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법회를 4월 5일까지 쉬기로 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되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고 법회를 교당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우리나라의 장점들이 세계에 부각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면서 대동사님께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서 한국은 교과서 같은 우수 사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빠르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관리했으며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높다고 하면서 한국만큼 코로나 전염병에 잘 대비하는 나라는 없다고 찬탄을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진단키트를 포함해서 방호품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왜 한국처럼 못하나 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사재기도 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까지도 자원봉사를 하고 기부를 할 수 있는지 놀라워하면서 나도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중국집에서 마스크 한 장을 가져오면 짜장면을 무료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가게도 어렵지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했다면서 받은 마스크는 필요한 곳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식당 하시는 분은 손님이 오지 않는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싸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파출소 입구에서는 어떤 사람이 작은 봉투를 놓고 갔는데 나중에 경찰이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마스크 11장과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손편지에는 자신은 3급 지체장애인으로 자신도 기부하고 싶어서 가져왔다면서 적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 좋은 영향력이 한국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고 코로나19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수십 조를 쏟아부어서 올림픽을 개최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훌륭한 대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메가톤급으로 거대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투명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황 통제 능력이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고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 IT 강국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인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인터넷을 많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세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유럽에 스트리밍되는 모든 영상의 전송률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트래픽이 폭발할지도 모르니까 현재 제공하고 있는 고화질 영상을 일반 화질 영상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매년 인터넷 통신망을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 속도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때는 헬조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나는 평생에 두 가지 기쁜 일이 있는데 첫째는 이 나라에 태어남이요. 둘째는 대종사님을 만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 나라의 미래를 전망했기에 평생의 기쁜 일 중 하나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6.25를 겪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당시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직장을 잃고 엄청난 시련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고통을 다 이겨내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의연하게 서로 힘을 합해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들자면 1958년 1월 1일자 한국의 4대 일간지에 실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인 조지 아담스키는 저명한 예언가인데 1958년이면 우리나라가 참으로 힘든 시기인데 그 당시에 미래 예언을 했습니다. 미래의 한국인들은 과학혁명과 종교혁명을 통해서 세계의 모범적인 민족으로 성장할 것이며 세계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세계 철학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길잡이이자 선도자가 될 것이다. 즉 한국은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오르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세계의 밝은 빛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폴 케네디 예일대 역사학 교수는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세계 지식 포럼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 나라는 참 이상합니다. 벌써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나라인데 아직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5,000년을 망하지 않고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21세기는 동아시아의 세계가 되는데 아마도 한국이 그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아미 팬들이 열광을 하면서 한국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기생충이 올해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사셨지만 앞으로 오는 미래 세상에 대한 전망을 밝고 희망차게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크게 문명한 도덕 세계일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이 되어 시대의 앞길을 추측하기가 퍽 어려우나 오는 세상의 문명을 추측하는 사람이야 어찌 든든하지 아니하며 즐겁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세상의 모든 인심은 이러하리라. 오는 세상에는 남에게 주지 못하여 한이요 남에게 지지 못하여 걱정이요 남을 위해 주지 못하여 근심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는 세상에는 공중사를 못하여서 하니요 입신양명할 기회와 권리가 돌아와서 수양할 여가를 얻지 못할까 걱정일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사람은 대개 사람들이 죄짓기를 좋아하며 죄 다스리는 감옥이 있고 가정사회 국가 세계가 국한을 정하여 울과 담을 쌓아서 서로 방어에 전력하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죄 짓기를 싫어할 것이며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국한을 터서 서로 용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세상에는 위없는 도덕이 굉장히 발전되어 인류의 정신을 문명시키고 물질 문명을 지배할 것이며 물질 문명은 도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니 멀지 않은 장래에 산에는 도둑이 없고 길에서는 흘린 것을 줍지 않는 참 문명 세계를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세상은 어리고 어두운 세상이라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리하게 착취하여 먹고 살기도 하였으나 돌아오는 세상은 슬겁고 밝은 세상이라 비록 어떠한 계급에 있을지라도 공정한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연히 남의 것을 취하여 먹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악하고 거짓된 사람의 생활은 점점 공공하여지고 바르고 참된 사람의 생활은 자연 풍부해진다 하셨습니다. 또한 대종사님께서는 미래 세상에는 세상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재산은 다소를 막론하고 자기가 낳은 자손에게만 전해주는 것으로 법례를 삼았고 만일 낳은 자손이 없다면 양자라도 하여서 반드시 개인에게 그 재산을 상속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그 자손들은 자기 부모의 유산은 반드시 자기가 차지할 것으로 알았으나 돌아오는 세상에는 자기 자손에게는 적당한 교육이나 시켜주고 시산의 기본금이나 약간 되어줄 것이요 남은 재산은 일반 사회를 위하여 교화, 교육, 자선 등 사업에 쓰는 사람이 많을 것이며 지금 사람들은 대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삼지만은 돌아오는 세상 사람들은 남을 이익 주는 것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삼을 것이니 인지가 발달됨에 따라 남을 해한즉 나에게 그만한 해가 돌아오고 남을 이롭게 한즉 나에게 그만한 이익이 돌아올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이렇게 인과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 일제강점기에서 지금은 일본 사람들에게 조선인이 미개 국민이라 천대당하고 구속과 압제를 당하여 울분으로 한탄하고 비관하고 살지만 장차 우리의 교법으로 인하여 세계의 도덕의 부목이 될 것이며 정신의 지도국이 될 것이다. 대종사님께서는 그 일제강점기의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교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세계의 도덕의 부목이 되고 정신의
지독이 될 것이라고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금광이 현 세계 아니 조선이 갱조선이요 어변 성룡이라 금광산의 주인 찾을 날이 멀지 않으리니 주인 찾을 때 준비 없이 어찌 손님 대접을 할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광산을 주인될 인품을 갖추기에 노력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금광산의 주인될 인품을 갖추려면 첫째, 금광산같이 순실하여 순연한 본래 면목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금광산같이 정중하여 각자의 본분사에 전일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는 금광산같이 견고하여 신성과 의지를 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금광산 같은 인품을 미리 준비하고 갖추어서 세계 사람들이 금광산의 주인을 찾으면 우리 여기 있다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겪으면서 정부 당국에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여 빠른 대처와 신속한 대응으로 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먼저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하루빨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날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도도님들께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면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교당에서 뵙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예견하셨던 미래의 전망과 이 나라가 세계의 도덕의 부모국이 되고 정신의 지도국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그 실력을 갖추어서 금강산을 주인될 인품을 갖추기에 함께 노력해 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을 믿으면서 그 세상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사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